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8월 28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목요일 살인 클럽입니다.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하고 장르가 추리물인 넷플릭스 영화니까 나이브스 아웃이 생각이 나죠. 야, 이거 재밌겠다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봤는데 예상과 굉장히 다르네요.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추리물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브스 아웃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제가 리뷰했었던 논나라는 넷플릭스 영화, 오히려 그 영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추리물의 탈을 쓴 휴먼 드라마 또는 가족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느낌은 그랬고요. 그렇다고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재미는 있어요. 여느 추리물처럼 살인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영화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유머러스합니다. 시트콤 보는 듯한 그런 재미도 있고 캐릭터들이 아주 매력있네요. 대단한 명배우들이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잘 연기해 주었고, 이 영화도 제가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로 봤기 때문에 영화가 딱 끝나자마자 놀랐던 게 감독 이름이 나오는데 크리스 콜럼버스야. 감독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아 싶었죠. 처음부터 감독이 누구인지 알고 봤으면 이런 영화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허를 찔린 거죠. 기분 좋게 허를 찔린 느낌은 아니네요. 이 영화도 물론 재미는 있지만 역시 나이브스 아웃 같은 영화가 좀 고팠기 때문에 살짝 실망도 했습니다. 뭐 올해 연말에 나이브스 아웃 3편 나오니까 그 영화로 허기를 달래야겠죠. 자, 이 영화 목요일 살인 클럽의 인물들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경은 영국이고 쿠퍼스 체이스라는 이름의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실버타운은 되게 좋아요. 저도 나중에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대사가 나오거든요. 젊은 사람인데 이 실버타운의 모습을 보더니 노인이 되는 게 기대되네요. 뭐 이런 대사를 해요. 그 정도로 되게 좋은 곳이라는 느낌. 이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재미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몰라도 유럽의 선진국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진짜 신분제 사회처럼 사회 계층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쿠퍼스 체이스는 딱 봐도 고급 실버타운이고 여기 사는 노인들이 다 귀족들 같아. 말투나 행동, 입고 있는 옷까지 격식과 품위를 갖춘 그런 모습들입니다. 말했듯이 이런 걸 보는 자체가 재미예요. 시설이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다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노인들이라서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로 지내면서 함께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하고 살면 정말 노년의 인생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거든요. 퍼즐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가 목요일에만 일종의 비밀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목요일 살인 클럽. 과거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범인을 추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멤버가 원래 4명이었는데 한 명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면서 활동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 실버타운 안에 호스피스 병동이 같이 붙어있는 구조예요. 아무튼 그래서 4명 중 1명이 빠지고 현재 멤버는 3명. 배우가 헬렌 미렌, 피어스 브로스넌, 벤 킹슬리. 헬렌 미렌이 실질적인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 나머지 2명부터 얘기하자면 피어스 브로스넌은 론이라는 캐릭터고요. 과거에 노동조합원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2번 했는데 2번 다 이혼했고요. 제이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이슨은 유명한 권투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은퇴하고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 예능인 뭐 그런 거죠. 벤 킹슬리는 이브라임이라는 캐릭터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결혼은 안 한 것 같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안 나오네요. 헬렌 미렌은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인데 엘리자베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중간까지 이 작품의 떡밥 중 하나거든요. 원작 소설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첩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되게 새끈한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차가 MI6에서 선물로 준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엘리자베스는 남편과 함께 쿠퍼스 체이스에 살고 있어요. 남편의 이름은 스티브이고 배우는 조너선 프라이스입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치매 증세가 있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건 하지 않고 주로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자식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엘리자베스, 론, 이브라힘 이렇게 3명의 멤버, 여기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면서 이 영화의 스토리가 시작되거든요. 셀리아 임리가 연기한 조이스라는 할머니가 새로 쿠퍼스 체이스에 들어와요. 조이스는 간호사였고 살인사건을 조사하는데 의학 지식이 필요하니까 엘리자베스가 조이스를 목요일 살인클럽의 임시 멤버로 영입을 합니다. 조이스는 남편과는 사별했고 조에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 헤지펀드 대표인가 그래서 엄청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이스가 요리를 좋아하고 특히 케이크를 잘 만드는데 이 영화에서 조이스가 만드는 케이크가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케이크 먹방 장면도 이 영화의 볼거리 중 하나예요. 이렇게 4명의 멤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이자 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뭐 추리물이 다 그렇지만 등장인물 전원이 용의자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기존 멤버 펜이라는 이름의 할머니예요. 이분은
페니는 과거의 경찰이었어. 목요일 살인 클럽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페니가 가지고 있는 과거 미해결 사건 파일이 소스거든요.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은 1973년에 벌어졌던 창문으로 떨어진 흰옷의 여인 사건입니다. 흰옷을 입은 여성이 창문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름은 엔젤라 휴스. 그런데 배에 칼이 박혀 있는 상태였어요. 범인이 칼로 찌른 후 창문으로 밀어버린 거죠. 사망 원인은 칼에 찔린 상처에 의한 과다 출혈입니다. 엔젤라의 애인인 피터 머서라는 남자가 이 상황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엔젤라의 집에 가던 도중에 집 앞 거리에서 엔젤라가 추락하는 상황을 목격한 거죠. 창문을 보니까 복면을 쓴 어떤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집 밖으로 나와서 도망치는 걸 보고 추격을 했지만 피터 머서는 전쟁 때 무릎에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딱 봐도 이 피터 머서라는 남자가 엄청 의심스럽죠. 결정적으로 사인이 칼에 찔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는데 피터 머서는 응급처치를 할 새도 없이 엔젤라가 사망했다고 증언했어요. 이 증언이 사실인지 아니면 충분히 출혈을 막고 살릴 시간이 있었는데 피터 머서가 범인이라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건지 그 정도의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람이 얼마나 빨리 죽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니까 엘리자베스가 간호사 출신인 조이스의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인은 피터 머서가 맞아요. 그런데 당시 경찰들이 피터 머서를 무혐의 처리해버렸어. 1970년대니까 약간은 여혐 범죄 같은 느낌으로 당시의 남자 경찰들이 같은 남자의 편을 들어주듯이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야. 페니는 그때 그 사건을 수사하던 유일한 여자 경찰이었는데 딱 봐도 이놈 이거 범인인데 여자 경찰이어서 의견을 무시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피터 머서라는 놈은 이후 행적이 묘연해집니다. 아무튼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조이스를 영입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초반에 나오고요. 이런 과거 미제 사건 말고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이 곧 등장하게 되죠. 어떤 남자가 자택에서 둔기에 맞아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토니 커런이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는 쿠퍼스 체이스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이언 벤섬이라는 남자와 둘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니와 이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언이 쿠퍼스 체이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고급 아파트 단지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니가 이걸 반대하고 당연히 쿠퍼스 체이스의 입주민들도 격렬하게 반대하죠. 그런데 토니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토니가 죽으면 토니의 지분까지도 이언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언이 범인으로 의심받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목요일 살인 클럽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요일 살인 클럽은 지금부터 TMC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TMC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경찰 측이 확보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쪽에 협력자를 만들어요. 나오미 에키가 연기한 도나라는 여자 경찰. 그런데 역시 또 여자라서 경찰서 내에서 무시당하고 있고 잡무만 담당하고 있어요. 도나가 TMC랑 아는 사이가 된 것도 도나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같은 걸 하러 쿠퍼스 체이스에 왔기 때문이거든요. 엘리자베스가 이 도나라는 여경을 밀어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그냥 여경이라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도나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아무튼 도나를 밀어주려고 TMC가 어떤 일을 꾸밉니다. 토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경찰에 연락을 하거든요. 허드슨이라는 형사가 오는데 론이 정신 나간 노인네처럼 막 연기를 해요. 남자 경찰이 무섭다고. 옆에서 이브라임이 설명을 해주죠. 저 친구가 예전에 노조 활동을 하다가 남자 경찰한테 당한 게 많아서 남자 경찰을 무서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을 꾸며서 그 허드슨이라는 형사가 도나를 여자 경찰이라고 자빌만 시키고 엄청 무시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서는 도나를 파트너로 삼아서 함께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작품이 살인사건을 다루는 추리물이긴 하지만 휴먼 드라마처럼 편안한 분위기이고 딱히 엄청 악당이다 싶은 등장인물도 없어요. 허드슨도 여경 무시하고 이러는 게 미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 나쁜 인간은 아니거든요. 허드슨하고 도나가 의외로 케미가 좋았습니다. 이 두 경찰의 케미를 보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 요소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영화에 재미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인물들, 캐릭터 중심의 재미가 진짜 일품입니다.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다 너무 매력있어요. 아무튼 도나의 협력을 얻어서 TMC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데 토니를 죽인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던 이언도 누군가에게 살해당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언이 공사 인부들 데려와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일단 입주민들 사는 구역 말고 쿠퍼스 체이스에 붙어있는 묘지가 있거든요. 일단 거기부터 땅을 파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과거 노조 활동을 했던 론이 주도를 해서 노인들이 시위를 하는 거죠. 노인들이 이언을 둘러싸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때 이언이 픽 쓰러져 죽어요. 사인은 펜타닐 과다투여. 그 자리에 있던 노인들 중 누군가가 주사로 펜타닐을 주입해서 죽인 거예요. 쿠퍼스 체이스를 공동 소유하고 있던 토니와 이언이 둘 다 죽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한 명의 소유주가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토니의 집에서 발견된 사진에 어떤 수수께끼의 인물이 있는 거야. 허드슨이나 다른 경찰들을 못 알아보는데 도나가 바로 알아봐요. 얘 엄청 유명한 조폭인데 왜 모르냐고. 그 인물이 바비 테너라는 이름의 거물급 조폭 두목인 거야. 그런데
그런데 이 인물은 몇 년째 행방이 묘연해. 뭐 이런 암흑계 인물이 행방이 묘연하면 죽었겠거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죽은 게 아니었고 토니와 이언이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론의 아들인 제이슨, 유명한 권투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은퇴하고 지금은 방송인으로 생활하는, 그런데 얘가 도박빚이었나? 아무튼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언하고 토니한테 일을 좀 받아서 했던 것 같아. 뭔가 좀 은밀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이언이 제이슨한테 의뢰를 해서 토니를 죽인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제이슨이 용의자로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황들이 복잡하게 꼬여가요. 자, 이 작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은 추리물이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요. 추리물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트릭이잖아요. 알리바이나 살인 방법 이런 거를 조작하는 트릭, 그런 트릭을 파헤치는 게 추리물 재미의 핵심인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범인이 가진 동기가 드러나는 게 이 작품의 핵심 서사입니다. 범인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각 사건마다 범인이 달라. 여기서 각 사건이라는 건 토니 사건, 그리고 이언 사건, 거기에 맨 처음에 나왔던 1973년의 미제 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인 피노의 여인 엔젤라 휴스를 죽인 범인은 애인인 피터 머서가 맞아요. 그런데 그 피터 머서가 행방이 묘연해. 사실 피터 머서도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이언이 죽은 이유가 이 피터 머서 때문이에요. 토니, 이언, 머서 셋 다 죽인 범인이 달라. 우선 토니를 죽인 범인은 이언이 데리고 다니는 공사 인부였습니다. 보그단이라는 이름의 인물이고, 이언이 이 사람을 공사 팀장으로 해서 쿠퍼스 체이스를 밀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그단의 사연이 드러나는데 폴란드 출신이고 영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입국을 한 거예요. 토니랑 바비 테너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 얘네가 노동자들의 여권을 다 압수를 합니다. 여권이 없어서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보그만이 병으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토니가 여권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토니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언을 죽인 건 누구냐? 이언이 인부들을 데리고 묘지를 철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의 시위에 막혔어. 그런데 뭔가 계약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반드시 삽을 떠야 한대. 그래서 보그단을 시켜서 몰래 묘지에 삽 하나 들고 들어가서 아무 무덤이나 일단 파라고 합니다. 보그단이 그래서 아무 무덤이나 골라서 파다가 뭔가를 발견해요. 뼈를 발견하는데 그 뼈가 관 위에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 안에 그 무덤의 진짜 주인이 있고 그 위에다가 또 누군가가 몰래 시체 하나를 묻은 거죠. 관 위에 놓여있는 수상한 뼈를 발견하고 보그단이 이거를 엘리자베스한테 말해줘요. 나중에 경찰이 뼈의 주인을 알아내는데 피터 머서였어요. 누군가가 피터 머서를 죽이고 그 시체를 묻은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이거는 범인이 너무 뻔해요. 바로 페니. 페니는 피터 머서가 엔젤라 휴스를 죽인 범인이라는 걸 확신했는데 무혐의로 풀려나니까 사적 제재로 피터 머서를 죽인 거고요. 페니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고 했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존이라는 이름의 남편이 항상 보살피고 있는데 존은 수의사거든요. 주사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 이언을 죽인 범인이 바로 존이에요. 묘지 공사를 시작하면 페니의 범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언을 죽인 거였습니다. 이 내용들, 범인의 정체와 동기 및 사연들을 TMC가 도나와 협조하면서 다 밝혀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의 추리물처럼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찾거나 트릭을 풀거나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다 뻔히 드러나 있어. TMC 멤버들이 막 엄청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라서 사람 다루는 데 능숙한 그런 건 있어요. 특히 경찰한테 정보를 얻어낼 때 TMC 멤버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막 여러 가지 작전들을 진행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범인 밝혀내고 하는 내용보다 더 재밌어. 특히 조이스의 케이크가 이 작품의 킥이거든요. 케이크가 엄청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상황과 장면들에서 케이크가 은근히 존재감을 발휘해요. 정확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런 비슷한 케이크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으려나? 아무튼 토니를 죽인 범인인 보그단은 체포되고 피터 머서를 죽인 범인 페니, 그리고 이언을 죽인 범인 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나? 엘리자베스가 존한테 곧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갈 건데 페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자리를 비워주거든요. 일부러 자리를 비워준 겁니다. 페니와 존이 함께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페니와 존이 둘 다 죽어요. 존이 페니한테 펜타닐 주사를 놓고 그 다음 자기한테도 놓아서 그렇게 함께 죽은 거겠죠.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TMC 멤버들은 존이 어떤 선택을 할지 뻔히 알면서 일부러 자리를 비워준 건데 이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고 서로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거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납득이 되는, 범인도 노인이고 범인을 밝혀낸 것도 노인이야, 그런 구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용의자로 몰렸던 론의 아들 제이슨과 바비 테너는 제이슨의 경우 이언의 아내랑 불륜을 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벌어졌던 시간에 이언의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알리바이가 확보되어 혐의가 풀렸고요. 바비 테너는 범인은 아니지만 엘리자베스가 몇 가지 단서들을 추적해서 이놈을 찾아내요. 몰래 플로리스트로 전직해서 살고 있었어요.
재밌었어. 그런데 어쨌든 이놈은 범죄자니까 엘리자베스가 이놈하고 딜을 합니다. 당신 여기 플로리스트로 몰래 사는 거 계속 비밀로 해줄 테니까 쿠퍼스 체이스의 소유권을 매각해라. 그걸 누가 사느냐? 조이스의 딸, 헤지펀드 대표라서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쿠퍼스 체이스의 철거는 없던 일이 되고 TMC 멤버들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가 죽은 페니의 목걸이를 조이스한테 주면서 조이스가 TMC의 정식 멤버가 되는 걸로 영화가 끝납니다. 추리물로서의 재미는 확실히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크리스 콜럼버스 영화 특유의 그 따뜻한 분위기, 시트콤 같은 캐릭터들의 재미, 쿠퍼스 체이스의 생활 묘사나 조이스의 케이크까지 재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평가도 대체로 좋은 편이라서 후속작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재밌어요.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목요일 살인 클럽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